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기와 공포만큼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기록 시작합니다. 병원은 낮에도 밤처럼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기계가 돌아가고 누군가의 발이 끊임없이 오가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모든 소리가 얇은 막 뒤로 밀려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호출벨도, 간호사의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도 평소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한 겹씩 덜어낸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참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은정은 그 느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들이 결국 사건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있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길게 누웠지만 그 빛이 지우의 얼굴에는 제대로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우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겹쳐져 있었고 손끝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버팀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질문을 꺼내기 전에 한 박자 쉬었습니다. 오디오로 들으면 이 한 박자도 느껴져야 한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아무 때나 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우 씨, 서은정이 낮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은 척이라도 해보겠다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조각처럼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소리 냄새 그런 것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의미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제 목 뒤쪽 주사 자국은 아직 아프십니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 뒤를 살짝 만졌습니다. 손끝이 닿자 통증이 아니라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통증은 잠깐인데 서늘함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다기보다 무서워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는지 그게 무서워요.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일정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복도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 소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 무표정은 종종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안심이 아니라 결정을 들고 오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은 대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삶을 끊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지우에게 먼저 두었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서 조사관님, 정우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서은정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전산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기록 삭제와 수정, 접근 권한. 정우 씨 이름이 남아있더군요.
정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방식이 마치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너무 많은 귀가 있습니다. 서은정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길지 않았다는 것이 더 불길했습니다. 망설임이 짧다는 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니까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기록이 닿지 않는 곳. 지우의 손끝이 한 번 더 떨렸습니다. 아래요? 지우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곳을 알고 있다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지우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그곳의 냄새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이 돌아오면 위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서은정은 잠시 지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키를 꺼내 잠금을 해제하자 철컥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그 소리는 사람을 단숨에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그 공기를 맞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 냄새가 같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오래된 소독약 냄새, 젖은 먼지 냄새, 그게 섞여 있어요. 서은정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전에 내려온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우는 계단을 내려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원해서 내려오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죄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계단 한 칸을 내려갈 때마다 무언가가 목 뒤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우의 기억은 아직 형태가 없었지만 감각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오디오로 들으면 이 감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단어가 따라오는 것이 느껴져야 했습니다. 계단 끝에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 하나, 녹슨 철제 선반, 바닥에 놓인 서류 박스들.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사람의 흔적이 오래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컥. 또 하나의 잠금 소리. 지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목 뒤를 움켜쥐었습니다. 주사 자국이 있는 곳, 누군가가 기억을 만졌던 곳. 서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주시죠. 정우 씨는 왜 기록을 지웠습니까? 정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정우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우 씨에게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서은정이 곧장 물었습니다. 그 말은 지우 씨가 위험하다는 뜻입니까?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정우는 서류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일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종이 냄새가 오래된 소독약 냄새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그중 하나를 꺼내 서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지워졌어야 했으니까요. 서은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침대 옆에 선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주사기. 지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병실의 구조가, 그 어둠의 결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사진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기억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저 병실, 지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인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는 그날 밤 회장님 병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혼자 계셨던 게 아닙니다. 서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지우 씨가 보호자라는 말은 사실이었군요. 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보호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증인입니다. 지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제가 뭘 봤는데요? 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정우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그날 밤 회장님이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가 회장님께 말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아주 선명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소리로, 다음엔 의미로. 그 애를 지워. 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 씨,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말이 들려요. 누군가가 회장님께 그 애를 지우라고.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은정이 파일을 더 넘기려는 순간 정우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우 씨가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은정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왜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우 씨가 기억하는 순간이 이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지우 씨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택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가요? 제가 선택을 했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확신처럼 보이는데도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지우 씨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기로 하셨습니다. 서은정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우 씨, 그 말은 지우 씨가 스스로 기억을 지웠다는 겁니까? 정우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씨가 원하셨고 원장 미란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우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 말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이제 판단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지우의 머릿속에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병실,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선택을 요구하는 말. 기억을 안고 살면 너는 사라진다. 기억을 지우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때의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때의 자신이 무섭게 침착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침착함은 종종 용기가 아니라 체념에서 나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워주세요 라고요.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그림자가 병실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만 죽은 척하면 시작이다. 그 문장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지우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가르친 건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타고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 씨, 그날 밤 병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파일 안쪽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출입 카드 로그. 누가 언제 어느 구역에 들어갔는지. 그건 말보다 더 잔인하게 사실을 보여주는 종이였습니다. 서은정이 카드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카드. 그날 밤 회장님 병실에 들어간 사람. 서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이름은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지우는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가해자의 가능성이 있는 건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우의 눈이 정우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지우 씨도 완전히 결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우는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그날 밤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늘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위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 느렸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서은정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공포가 커지면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더 크게 흔들리거나 혹은 더 차분해지거나. 지우는 후자가 되었습니다. 차분함은 결심이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해 자동으로 만드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정우 씨, 서은정이 낮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정우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곳은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여자 목소리, 낮고 또렷하고 숨을 다듬은 목소리, 원장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래에 계시죠? 이제 나오세요. 더 숨기면 지우 씨가 다치겠네요.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란이 지우의 이름을 부르는 톤은 위협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사람이 끝을 재촉하는 목소리처럼요. 서은정이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원장 미란, 당신이 한 짓은... 미란이 말을 끊었습니다. 보험조사관님, 진실이 꼭 정의는 아닙니다. 진실은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서은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지우 씨를 왜 지우려 했습니까? 기록을 왜 지웠습니까? 미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살아있으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가족.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우 씨가 지우려 했던 건 기억이 아닙니다. 가족의 몰락입니다. 서은정은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몰락을 당연한 비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낮게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비용은 늘 누군가가 치르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치르느냐죠. 문 잠금 장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우 씨가 말하면 지우 씨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서은정이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정우 씨, 대체 누구 편입니까?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우 씨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제가 살아남아야 해요? 정우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우 씨가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이 사라지면 진짜 가해자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 위에서 빛이 쏟아졌고 미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남자 그림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사기.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기억이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우면 됩니다. 그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란도, 남자도, 서은정도, 정우도. 지우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그 문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죽은 척 하셔야 합니다. 미란의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기억났군요. 서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살려달라고 하셨는데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회장님은 정말 죽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살아남고 싶어서. 그 말은 고백이었고 절망이었고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중장년의 청취자들이 가장 오래 붙잡는 종류의 진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늘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살아남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밤의 진실. 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때 정우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원장님,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지우 씨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됩니다. 미란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정우는 숨을 고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은정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무슨 말을? 정우가 서은정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 조사관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기록은 남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우가 정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안 돼요. 왜 당신이? 정우는 지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아주 짧은 후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도착하면 사람은 그걸 결단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
살아남는 사람은 늘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그 대가를 오늘 여기서 치르겠습니다. 미란이 낮게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감동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아니라 서류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우는 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서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 기록이 아닌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삭제된 구간, 수정된 로그, 그리고 그날 밤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서은정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 그걸 왜 지금 꺼냅니까?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이것이 곧 목줄입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는 이것이 무기가 됩니다. 다만 무기는 늘 누군가의 손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이 되겠습니다. 그때 위쪽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동원된 사람들의 발소리. 병원 직원의 발소리가 아니라 정리팀 같은 발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며 공간을 점점 좁혔습니다. 서은정이 정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우 씨를 데리고. 정우가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서 조사관님이 지우 씨를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지금 바로. 제가 여길 맡겠습니다.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가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면 제가.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지금 죄책감으로 남으면 지우 씨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들은 걸 남겨야 합니다. 서은정이 지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지금은 나가야 합니다. 지우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울기 전에 도망칩니다.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서은정과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순간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 조사관님, 병원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굴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도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서은정이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정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미란과 주사기를 든 남자, 그리고 내려오는 발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은정과 지우가 계단을 올라 복도로 뛰쳐나왔을 때 병원은 여전히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창문을 닫고 있었고 누군가는 환자식 트레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게 가장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에서 지옥이 열려도 바깥은 평온하게 굴 수 있다는 사실. 서은정은 지우를 데리고 응급계단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정우가 말했던 아직 열려있는 길. 지우는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마음이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이상하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은 언제나 일상을 가장한 통제로 움직였으니까요. 서은정은 지우를 데리고 외부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은 놀랍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잠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니까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그 공기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깥 공기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평범해서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밖에는 차가 지나갔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만 이상한 세계에서 나온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은 피해자의 느낌이 아니라 생존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서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짧은 진동. 서은정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번호 없음이라는 글자. 가끔은 번호가 있는 전화보다 없는 전화가 더 정확하게 사람을 위협합니다. 서은정이 통화를 받았습니다. 서은정입니다. 잠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기계처럼 차분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셨군요. 서은정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없는데도 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것, 그걸 세상에 내보내면 당신이 지키려는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서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우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리는 끝났습니다. 정우는 감당했습니다. 그 말이 지우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지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서은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감당?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문장이지만 현실은 종종 문장보다 빠르게 사람을 때립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기록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남기십시오. 병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은정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 속에서도 병원의 냄새가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세상은 맑은데 자신은 맑아질 수 없다는 사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인지 경찰차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은정은 그 소리가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정우 씨가 대신. 서은정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대신이라는 말은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정우 씨가 한 선택은 대신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의 마음은 대개 이 조용한 눈물에서 멈춥니다. 서은정은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정우가 꺼냈던 것과 같은 성질의 무게. 작고 가벼운데도 손가락이 저릿할 정도로 무거운 무게. 서은정은 그 무게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듭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정 씨, 제가 살아남아도 되는 걸까요? 서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서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남는 게 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남지 않으면 진실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결심이라기보다 받아들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버팁니다.
서은정이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창문은 반짝였고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은 썩어 있는 건물. 그 건물은 단지 병원이 아니라 어떤 세계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지워지는 세계. 서은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병원 밖에서도 싸움은 시작됩니다. 지우는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감당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서은정은 대답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의 대가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짊어질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섰고 누군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제 병원 밖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